안녕하십니까, 종배마왕입니다. 어제 방송을 했는데 후반부에 제가 마이크를 껐다가 다시 켰는데 목소리가 방송을 하면서 목소리가 녹음이 안 돼서 오늘 다시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지수는 강보합으로 강하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대지 열병이 한 10시 이후에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폭등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지수를 한번 보면, 어제 코스닥이 어제도 강했는데, 일단 수급을 먼저 한번 보고, 어, 음, 오늘은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330억 계속 매수하고 있었고, 기관에서는 265억 매도를 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물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에서 양매수를 하고, 선물에서도 외국인들이 3,805개약 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일봉상 보면 계속 양봉이라서 조금 조정을 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도 일단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해외 지수를 먼저 한번 보면 일단은 오늘 당일 보면 상해 종합도 0.24% 상승을 했고, 니케이도 0.16%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토요일인데 보면 나스닥이 간밤에 지금 0.8%, 다우가 이렇게 0.6% 일단 하락을 했습니다. 요거 먼저 끝나고 난 뒤에 내일 월요일 날 고평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금요일 날은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했고, 코스피도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을 일단 한번 보면, 일단은 그 한미 대표 회의 유엔 참석을 해서 대표 회의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 관련해서 지금 이제 대북주들 경협주들 관련해서는 지금 상승을 마감을 했는데, 일단 먼저 대장부터 한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을 보면 일봉상으로 보면 일단 거래량을 터뜨리고 지금 거래량을 줄이면서도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일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상승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분봉으로 보면 그런 기대 효과, 주말에 대한 좋은 뉴스가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 효과, 그리고 23일부터 열리는 그 회의 관련해서 혹시 그 트럼프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올려서 끝냈고, 시간이 다닐까도 보면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보면 기대 효과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듯 합니다. 지금 보면 시간이 다닐까도 본다 그러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좋은 사람들도 좋은데, 좋은 사람들. 자, 일봉상으로 보면 요런 자리에 지금 와 있고, 일봉상 자리 나쁘지 않고 충분히 전고점까지 돌파할 수 있는 자리인데, 분봉을 한번 보면 요렇게 처음에는 올렸다가 이렇게 밀었다 다시 점차적으로 올려서 최고가는 아니지만 종가는 이렇게 올려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닐까도 이렇게 경협에 대한 그런 기대 효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도 갭으로 떠서 갈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입장이 만약에 월요일 아침에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한 5분 내로 짧은 시간 내에 파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신석재. 일신석재도 패턴이 좋은 사람들이랑 비슷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올려서 마감을 했고, 시간의 단일가도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요거는 조금 패턴이 다르네요. 한 10분 동안 상승을 시켜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빠졌는데, 일단 요것도 한 5분 10분 내로 한번 올려줄 때 팔고 나오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대지열병 관련주 체시스. 종가는 상한가로 마감을 일단 했고, 대지열병 대장주인데 일봉상 보면 워낙 이렇게 많이 올랐점, 한 번, 두 번, 상한가 세 방이 났죠. 워낙 고점이다 보고, 지금 전일도 보면 상승을 마감을 했지만 음봉을 냈는데 거래량 터트려서 대장주의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면 간밤에 오늘 새벽에 뉴스가 났는데, 일단 파주 의심 농장 두고 퇴지열병 음성 판정이 났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음성이 판정이 나서 일단은 폐사했는데 음성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다행히 어쨌거나 음성 판정 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도 이 지난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처럼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장 시작과 동시에 시초가에 던지든지 장전에 팔 수 있으면 파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안 그러면 시초가 한번 보고 대응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장전에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팔 수 있으면 장전에 팔면 좋고 아니면 시초가에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백광 소재. 자, 백광 소재도 일봉을 보면 이렇게 상한가 상한가는 아니죠. 이날 보면 상한가 맞네요. 상한가 갔다가 그 다음날 갭 하락시켜서 이렇게 밀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27%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올려서 끝냈는데, 아마도 이 뉴스가 나오고 난 뒤에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그 기대 효과로 인해서 이렇게 오른 것 같은데, 시간의 단위가도 조금 밀렸는데, 일단 월요일 아침에 장전에 팔 수 있으면 팔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시초가에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욕심내지 말고 일단 그때는 뭐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갭 하락했잖아요. 지난 목요일날 이렇게 8% 정도 빠졌네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글벳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눌러서 끝났고 조금 올려서 끝났는데, 이것도 목요일로 돌아가서 보면 여기는 지금 현재 세력이 진입한 모양이 일단 보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자, 마니커, 하림, 마니커도 이렇게 밀렸는데 지금 봤을 때는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마니커도 시초가에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림. 자, 하림도 마지막에서 이렇게 밀어서 끝났는데 시간을 다니까는 나쁘지 않죠.
근데 뉴스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보면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런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일단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시초가에. 뭐 아시는 겠지만 돼지열병 관련주는 잠복기가 있어서 일단 바로 발견될 수도 있겠지만 한 3주 정도 이렇게 잠적 기간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나올 때까지는 확진됐다는 그런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요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짧게 짧게 치고 나오는 자리지 이렇게 가지고 넘어가는 자리가 아니다. 뭐 홀짝 게임처럼 주말에 그런 안 좋은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런 뉴스가 안 나오게 되면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뉴스 나오면 빨리빨리 대응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지 그냥 미직미직하면 갑자기 또 이렇게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KMW. 자, KMW도 보면 지금 신고가 여기 왔다가 지금 이제 고가에 오다 보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위에 급락하고 급등했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물론 여기 고가 돌파해서 돌파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짧게 짧게 고점이 왔을 때는 돌파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팔고 나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시 내려오면 다시 잡고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수급은 오늘 외국인이 한 48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 2만 7천 주 매도를 했는데 자리가 나쁘지 않은데 일단 보면 다우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봤을 때는 올려주면 팔면 좋을 듯 합니다. 밑에 내려올 때 파는 것보다는 조금 올라왔을 때 파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만약에 아침에 뭐 플러스로 시작한다면 시초가에 팔면 좋겠고 마이너스로 시작한다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위로 올려줄 때 파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지난 금요일날 제가 보락을 2345원에 아래에서 매수를 했고 그리고 제가 2390원 오면 매도를 한다는데 90원까지 안 왔는데 그리고 13분에 제가 수익권에 있으면 조금 매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는 팔았고 일부는 가지고 넘어왔는데 일단 보면 보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우리가 매수한 가격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매수를 했죠. 매수를 했고 마지막에 여기 보면 56만 주 그리고 종가에 또 한 30만 주, 한 100만 주를 여기서 판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서 지금 현재 오늘이 3,600만 주가 거래가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렇게 매수를 해서 이렇게 올려서 열심히 팔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세력이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또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조금 많이 뺐죠. 1.75% 뺐는데 저가는 2220원까지 뺐다가 이 투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마지막에는 조금 많이 올리지는 않았지만 가장 거래가 많이 된 자리까지 올린 것 같습니다. 36만 주가 거래가 됐는데 뭐 그렇게 거래가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올려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려주면
팔면 좋을 듯 합니다. 뭐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생각하기로 여기서 추매를 할까 일단 두고 지켜보다가 여기서 계속 횡보를 한다는 걸 확인하고 뭐 추매를 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65만 주, 기관에서는 한 327주를 매도를 했지만 기타 법인에서 한 7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반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여기서 한 200만 주 이상 터지면 여기서 위로 슈팅을 한번 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좀 안 좋은 게, 일단 간밤에 다우가 일단 0.6%, 0.8% 일단 하락을 해서 일단 아침에 갭 하락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지만 뭐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보시면 일단 코스닥에 보면 외국인들이 330억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기관에서는 팔았지만 근데 외국인이 샀기 때문에 요그 산 거를 다시 해서 자기들도 본전 위에서 팔고 싶은 그게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끌어올린 다음에 만약에 지수가 하락을 해서 코스닥을 보면 이렇게 갭 하락해서 시작할 수 있지만 해서 다시 끌어올린 다음에 다시 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락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100% 사서 80%는 익절하고 20%만 가지고 2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위에 올려주면 팔고 나올 계획이고, 일단 밑에 나오면 추매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리하고 있는 네이버 주식 정보 마왕 카페입니다. 일단 이렇게 리딩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요 가입 인사 남기시고 카톡 아이디나 폰 번호를 남기시면 제가 연락을 해서 투자금이나 투자 경력이나 그리고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를 물었을 때 답변을 해주시는 분에 한해서 2주 동안 무료로 리딩을 해드립니다. 이런 매매를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가입 인사 남기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크게 오전에 한번, 그리고 오후 2시나 3시 넘어서 한번 이렇게 해서 뭐 오랫동안 하지 않습니다. 오전에 한 30분 그리고 오후에 한 30분만 매매하면 되니까 하면 뭐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요즘 보니까 뇌동 매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뭐 홀짝 게임이나 잘 되면 올라갈 수도 있고 안 되면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런 글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하는 리딩 방법을 따른다 그러면 뇌동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단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일단은 시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코스닥이나 코스피도 다 올랐지만 일단 다우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다우가 0.6%, 나스닥이 0.8% 빠졌는데, 일단은 월요일 아침에 하락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많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수급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빠지더라도 반등을 한번 줬다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반등을 하더라도 한 10시까지는 10시 뭐 11시까지는 반등하고, 만약에 나빠지더라도 오후 넘어서 정도 돼야만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침에 너무 급하게 대응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에 뭐 갭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다 그러면 아침에 시초가 매수하는 그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뭐, 돼지 열병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너무 뭐 해서 뭐 묻어두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묻어주는 종목이 아니니까 빨리 대응을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괜히 가지고 있다가 그 한 번 손실이 1년 손실 볼 수 있는 그런 큰 손실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신정하면 바로 그걸 인정하고 바로 던져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끌고 가서 다시 3주 후에 날지 뭐 이틀 후에 날지 3주 후에 날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실제적으로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원칙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매수가가 여기면, 만약 여기 매수가가 여기인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오면은 무조건 잘라야 되죠, 그죠? 수익권에 없으면 여기서 팔면 좋은데 만약에 못 팔았다면 최소한 여기서는 팔아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갈 확률 50%, 내려갈 확률 50% 이렇게 되는데, 여기 다시 정말 이렇게 내가 샀을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반드시 손절해야 될 자리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서는 무조건 팔아야지만 본전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50%, 이렇게 내려갈 확률이 5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추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위험한 자리, 추매하는 자리가 아니고 요 자리는 팔아야 될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 돌리는 거 확인하고 사는 게 좋은데, 여기서는 이렇게 추매하는 자리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요 고점 돌파하는지 확인하고 여기서 이렇게 매도를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일단 요것만 지키더라도 매매할 때 손실은 없는데, 이런 거 만약에 안 지키게 되면 손실을 볼 수가 있죠. 그래, 이것만 잘 지키더라도 계좌를 플러스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 듯 합니다. 예,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